이번 5월호에 우리 스페셜 이슈 일본 사진가입니다. 일본 사진가. 이 친구가 하루이쿠입니다. 하루이쿠 가와구치는 사랑의 의학적 실체를 비닐에 넣어갖고 질식할 듯한 커플을 표현했습니다. 여기 사와다 토모코입니다. 이 사진 찍은 사람. 사와다 토모코는 개인과 집단, 개인과 사이의 관계를 지극히 사적인 기록 방식인 셀프 포트레이트. 사와다 토모코 다 셀프예요. 셀프 찍어갖고 모아서 찍든지 합성하든지 조합하든지 그렇게. 예. 가와구치 그는 커플 시리즈에서 어떻게 비닐은 공기의 흐름을 막아 내부 존재의 변화를 제어한다. 그의 이미지에서 변화가 정지된 상태. 달리 말해 누구나 경험했겠지만 숨이 막히는 질식 상태의 인간의 활동을 무력하게 하죠. 질식 상태. 질식할 듯한 억압된 사람을 표현합니다. 보실까요? 마음 같았으면 이걸 표출하고 싶었는데 제가 자꾸 갈까봐 이렇게 어떤 환경 속에 찍은 것도 있고요. 여기에 발전해서 이제 가족 시리즈로 갑니다. 가족 시리즈다. 이 작품에서는 인간만이 아니라 하늘을 제외한 집, 자동차, 나무 등과 같은 것들 역시 비닐의 세계에 내포되어 있는 것들 다 표현했는데요. 요 제일 밑에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가족 시리즈가 제기하는 문제는 시선과 응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객은 작품을 향해 시선을 던지고 있고 작품 속의 존재들 역시 의대로 응시하지만 관객과 사진에 찍힌 촬영 대상과의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응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두 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비닐이라는 투명한 벽으로 인해 양측의 존재가 서로 응시하고 바라볼 수는 있지만 서로에 대해 작용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상태를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가족 시리즈 여기 하늘 빼고 다 가렸죠. 네. 이거 보세요. 하기스 내가 딱 이거 표지도 해야 되겠다. 코로나고 걱정. 이 친구는 그런 이제 이성적 단절, 다른 외부 환경과의 고립 그런 거 말하는 건 맞는데 현대인이 그렇다는 건데 코로나 시대에 넘어가는 사진이 코로나의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단절이잖아요. 단절. 개인과 개인과의 단절, 개인과 사이의 단절. 더 나아가서 뭐죠? 세계와의 단절입니다. 코로나가. 그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적인 위축감은 바로 단절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게 이 사람이 해석을 다양하게 해주는 작업을 남겼습니다. 사와다 토모코 한번 54페이지. 여성의 신체를 작품의 주된 소재이자 정체성의 실험을 양식으로 삼는다. 이런 점에서는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로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하며 내면의 이미지와 내면의 진실 사이에 긴장관계를 탐구했던 신디 셔먼과 비교했습니다. 이렇게 그 여성의 자아, 사회적인 자아 문제를 다뤘던 젠더의 문제를 다뤘던 신디 셔먼이잖아요. 근데 신디 셔먼하고 유사한 것 같으면 또 다르라고 표현한 게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마지막 문단. 그러나 사와다의 작품이 여타 인물 사진 혹은 퍼포먼스 사진의 경향과 구분되는 지점은 그의 작품이 일본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겁니다. 사와다의 작품은 일반적으로 사적 기억의 단지체로 인식되는 조상 사진의 형태를 빌어 크고 작은 사회 집단, 이를테면 일본 여성,
나아가 일본 사회 전체를 담아낸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일본의 사회성이 보인다는 거죠. 여기 옆에 가서 하나, 둘, 다섯 개 줄을 보세요. 모두 같은 교복 차림에 경직된 모습으로 일사불란하게 줄을 지어 촬영하는 학급 사진의 기억은 우리 한국에도 익숙하죠. 이는 집단화, 제도화, 개인의 정체성에 미친 영향이다 생각하게 하고 있고, 젊은 여성들이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맞선을 위한 사진들, 혹은 신부는 이러해야 한다는 신부에 대한 작업들, 일본 여성의 삶의 추각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여성으로 살아온 모든 개인의 자화상이 될 수도 있다. 이건 초기 작업입니다. 그때 초기 작업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전명사진 찍듯이 다 자기예요. 헤어스타일과 얼굴 메이크업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찍었죠. 정형화된 여성성을 보여주고 했고요. 자, 이거 한 사람입니다. 옆에 좀 붙여주세요.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만 다르게 했는데 이렇게 다르죠. 이게 다 자기예요. 이거 다 각각 찍어갖고 조합한 거예요. 요즘 조합하려면 이 정도 해야지 인정받습니다. 자기 다 슬픕니다. 이것도 자기 슬프예요. 일본 여성 이래야 된다. 다 수고해야 되고 막. 신부 시리즈입니다. 정통보고. 일본 여성은 좀 불쌍한 것 같아요. 너무 억압적이잖아요. 그 사회가. 남성도 좀 그렇고. 제가 그 4.15를 4.19 60주년 특집으로 4.19를 했는데 올해가 4.19 60년입니다. 이 4.19는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화의 주특도를 놓은 거였어요. 4월 19일 날 화요일에 경무대 앞에서만 총에 맞아서 100여 명이 죽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거의 200명이나 죽었어요. 4월 19일 하루. 우리가 이한열, 박정철 군 한 명 죽었을 때도 온 나라가 그렇게 뜨거웠는데 이렇게 수백 명을 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룩한다는 거죠. 이게서는 우리의 중요한 저항정신을 보고 그 저항정신을 견인했던 게 포토저널리즘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게 살아서 30년 뒤에 강주 저항이 있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그게 이어져서 6월 항쟁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또 그게 이어져서 저는 촛불혁명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4.19 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4.19. 이거 정범대 선생님 찍은 사진이에요. 정범대 선생님. 4월 18일에 찍은 사진. 4월 19일 바로 전날. 여기 쓰러져 있는 아이들이 고려대학교 학생입니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쭉 하고 가는데 갑자기 정치 깡패들이 나타나서 몽둥이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자들이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정치 깡패가 나타나서 학생들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럼 기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때가 이제 해질 무렵이어서 우두부득했어요. 뭐 요즘처럼 ISO가 굉장히 고강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 시대에 60년에 감독해봤자 얼마짜리 했겠어, 그죠? 그럼 후레쉬를 터트려야 돼요, 찍으려면. 후레쉬 터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전무대 선생님이 내가 꼭 찍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찍기 전에 내가 숨을 곳을 미리 딱 봐놓았어요. 재빨리 찍고 숨었어요. 근데 갑자기 후레쉬 탁 터지니까 깡패들 찍다가 깜짝 놀라서 후레쉬 터진 것을 딱 보니까 사진 기자가 서 있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해서 그놈을 잡아서 애매하게 그 사람을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반신불구가 됐어요. 그 불행한 일이 있었지만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서 그 사진을 찍었고 그 찍은 사진을 4월 19일자 조선일보에 실림으로 해서 이게 도저히 못 참겠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4월 19일 날 막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회부에서 4월 19일 날 경무대, 지금의 청와대 앞에 발포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100명 죽었다고 그랬죠. 여기 화살표 있는 거는 총에 맞고 죽는 장면을 찍은 이명동 선생님. 여기 뒤에 소방차가 있죠. 소방차 세대 보이시죠. 그 옛날에 중앙청 기억하시죠? 지금 광화문 있는 자리, 그 중앙청에 사람 시민들 각성에 수천 명이 모여와서 그 진격하려고 하니까 세대 소방차를 동원해서 막 사람에게 물대포를 쏜 거예요. 시민과 학생들이 그 물대포를 쏜 소방차를 탈취해 빼뜨려 버려요. 예, 그래서 고등학생이 올라타서 소방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사이렌을 끌 줄 몰라서 사이렌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소방차 앞에 태극기를 탁 걸었어요. 대형 태극기를. 그 세대의 소방차가 전진을 하는데 수천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같이 전진을 하는 거예요. 애국가를 부르면서. 근데 대통령 마지막 저지선이잖아요. 경무대. 그걸로 바로 가면 지금 청와대잖아요. 그럼 뭘 상상할 수 있죠? 실탄 사격 할 것이다. 마지막 저지선이 뚫리면 안 되잖아요. 실탄 사격 할 것이라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돌진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근데 이제 기자들이 많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돌격을 하니까 기자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야. 안 죽기 위해서. 유일하게 이명동 기자만이 그때가 찍었던 필름을 동아일보 사진 운전기사에게 다 맡기고 라이카 카메라 한 대에다가 새 필름을 딱 장전해서 두 번째 소방차 뒤를 따라갑니다. 목숨 걸고. 그때 이제 운전기사에게 역사적 현장을 찍을 수 있으니까 우리 영광스럽지 않느냐는 말을 남기고 이제 전진하죠. 근데 이제 불과 여기 뭐 몇 메다 앞에 뭐 10여 메다 뭐 이렇게 경찰 저지선에 가까이 갔을 때 발포가 시작돼요. 수다장이 됩니다. 그때 이제 이명웅 선생님 또 총소리에 놀려서 팍 엎드렸어요. 넘어졌는데 그때 이 라이카 카메라가 가슴을 팍 치면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걸 찍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이명웅 선생님은 전문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찍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못 찍어요. 겁이 났어. 그래서 남긴 사진입니다. 사진.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런 지향 사진을 찍은 사진가를 같이 조명하자. 이명웅 선생님을 오마주하는 뜻에서 이게 그 강주에서 이 군인과 시민군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동아일보 황종근 기자 찍은 사진. 그리고 이게 실제 이 특수부대 사람들이 때리는 장면, 시민군 모습 이런 거 다 찍었고요. 이게 김연만 작가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어서 이런 작업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6월 항쟁의 가장 대표적인 사진, 이한열 로이터 통신의 정태훈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1987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좀 젊은이들도 다 아는 사진이죠. 이게 시대의 아이콘이 됐습니다. 체류탄은 이렇게 하늘을 향해 쏴야 되는데 이거 그냥 직진으로 쏜 거죠. 그 이한열이가 탁 맞고 쓰러지는 순간은 못 찍었어요. 순간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 이한열을 이렇게 세워서 이 친구가 막 끌고 가는 장면을 정태훈 기자가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장의 사진이 얼마나 많은 사람 분노하겠나요? 예. 그 현장성, 포토저널리스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현장성입니다. 이 사진이 이한열 군의 그 장례 행렬 로제죠. 서울 광장. 이런 역사적인 사진이 남게 되고, 이 사진 유명한 사진 고명진 기자가 찍은 부산에 찍은 건데요. 막 체로탄을
연발로 막 발사하니까 이 청년이 우통을 막 벗어 던져서 더 이상 체로톤을 쏘지 말라고 막 뛰쳐나와서 막 달려가는데 그 뒤에 태극기하고 같이 막 지켜서 6월 한정의 대표적인 또 사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거는 마치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